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맨 처음에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잘 살고 싶었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정말 아 제 일과 전혀 다른 어떤 업종이 이 일을 알아볼 때 당연히 좀 의혹이 있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지금 제가 없었지만,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풀고 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가 알아보고 정말 나쁜 거면 말리고, 내가 만약에 말리다가 이게 진짜 괜찮으면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고, 또 저는 쌍둥이인데 저희 형님과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제 막내 동생이 저희랑 15살 차이가 납니다. 늦둥이 동생도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완벽히 온 가족이 이 사업에서만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히말라야 갔다 온 사진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주보다 이런 공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진짜 가려면 제가 한 달 정도 갔다 왔는데, 돈도 있어야 되지만 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구축하는 이 일에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52개의 직종에 1,800여 명이 참가해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는 이색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쌍둥이 형에게 국제대회 출전권을 양보했던 동생도 출전해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금속공예 직종에 출전한 박상용 씨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 참가를 놓고 쌍둥이 형과 경합을 벌이다 마지막 평가전에서 대표 선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형의 격려를 받으며 이번 대회에 나온 박 씨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제기능올림픽 쌍둥이 형제 금메달 리스트가 되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네, 저렇게 저도 다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전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분야에서 대충 산 게 아니라 정말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열심히 해 봤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제가 이 사업을 토대로 진짜 부자가 이 공간에 너무나 많았고, 나도 이것을 내가 제대로만 내가 핸들링할 수 있으면 나도 저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상용아,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 공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배웠다. 세상에선 5가지 유형이 있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전문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자영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치킨을 많이 튀기면 돈은 버는데 쓸 시간이 없고, 덜 튀기면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고, 근데 시간도 그 네모 박스 안에서 만 있는 거죠. 자,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실업자, 주부, 백수, 이런 분들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다. 근데 가장 불쌍한 타입이 바로 돈도 없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다.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직장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돈이 어딨어.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시간 안 맞아. 항상 그런 어떤 불만들이 가장 많은 어떤 구역이 이런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자, 돈도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있었던 저런 전문직이 있는 분들이요. 실력이 좋고 맛집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이제 은퇴할 시점이 돼서 이제는 은퇴를 함으로써 네 번째 타입으로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때 시간을 엄청나게 쓴 나머지 이제는 돈과 시간이 있어도 뭐랑 같이 넘어오냐면 이 노화랑 질병이랑 같이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히말라야를 갔다 온 그 구역에 절대 갈 수가 없고, 간다 한들 눈도 잘 안 보이고
관절이 너무 아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 네트워크 사업이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구축할 수 있고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사장님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이왕 어차피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거 10년을 투자해도 내 인생이 변화 없는 그 구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할 수 있는 구간에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책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 책을 꼭 읽으라 그래서 읽어봤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정말 책을 싫어하면 제발 유튜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치면 누가 대신 읽어주는 거라도 있으니 그거라도 읽고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 배운 정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 함수를 배울 때도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금융지식을 가르쳐주는 이 시간을 사장님들이 소중히 다루고 한번 꼭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돈의 사이즈가 커진다. 금융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한 돈이 내려가면서도 정말 많은 어떤 사업들을 일으킬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세상에 이 사분면, 이 네 가지 패턴밖에 없다. 자, 첫 번째 직장인, 두 번째 자영업, 세 번째 투자가, 그 다음에 사업가. 하여튼 요 네 가지 서클 안에서 노는데 대단한 거는 직장인 자영업자 중에 이쪽 왼쪽 사분면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 95% 정도가 저쪽 분면에서 종사하고 있고 5%만이 사업가 아니면 투자가 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금융지식인데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흐름을 보니까 왼쪽 분면에서 5%가 풀리고 있고 이쪽 분면에서 95%의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95%에 있는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누어 먹고 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너무 희박하다, 힘들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5%에 있는 사람들이 95%의 돈을 호화스럽게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면에서는 부자가 되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말 부자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쪽 분면에서 이쪽 분면으로 넘어오십시오. 이런 책이에요. 자, 한번 현실 점검을 시작해 드릴게요. 자, 직장인들은요,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랬어요. 출발점은 한 20대 정도부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때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5, 60 정도까지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내가 번 소득 가지고 노후 대책이 됐습니다. 노후 대비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 수명은 너무 길어지고 있고 보험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지금 120세 만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평생 직장이 없고 이제 이분들도요. 더 젊은 친구들을 고용하고 좀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과장급들 자꾸 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빨리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 한 명 월급 줄 거 차라리 젊은 사람들 2명을 고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은 짧아졌지만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했던 돈을 가지고 노후 대책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고민이 있어요. 아, 내가 늦게 죽기 때문에 나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면 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과 금융 지식은 자영업뿐이 없기 때문에 거진 99%가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금융, 이자, 대출 땡겨서 자영업 분면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영업 분면으로 넘어갔을 때요. 100이 넘어갔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또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서 56% 정도는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 56% 안에 35% 정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폐업.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그 돈도 해소 못한 채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3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100이 들어갔을 때 3.5%, 높게 잡아도 4%, 100명 중 4명만이 300만 원 이상 소득을 벌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입니까, 이게 지금. 자,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자영업이 아닌 내 사업을 준비하는 이유로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박진영 보면요. 예전에 자영업이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해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까지 춤을 출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드는데 자꾸 이렇게 춤출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막 허니 뭐 지금 요즘에 나오는 디스코 부르다가 디스크 걸리는 거죠. 뼈가 부러집니다. 그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차라리 JYP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만들면서 정말 수많은 어떤 스타들을 내가 발굴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JYP가 돌아가면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멋진 스타들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백종원도 맨 처음에 자영업이었겠죠. 근데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24시간 커피를 팔아도 내가 이걸 언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냐. 차라리 내가 성공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커피숍 하나를 만들어내고 고기 식당을 만들어내고 하여튼 어떤 거든 내가 성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폐업하는 이 사람들을 내 노하우를 줌으로써 내 노하우를 줬기 때문에 그들도 살릴 수 있고 그들이 일으킨 매출액에 대한 3%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금융 지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힘이 있다라면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왜 이야기하냐면 뉴스킨 사업이 뭔가 직장인도 아니고 내가 뭔가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사업 분면인지. 그래서 우리는 뭐 JRP가 됐든 백다방이 됐든 정말 수많은 어떤 사업적인 결과를 낸 사람들처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파이프라인의 우화예요. 자, 저쪽에 집이 하나 있어요. 저걸 이제 마을로 표현합시다. 저쪽에 보면 이제 물이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생활을 하려면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촌장은 너무 바빠가지고 촌장 일을 하다 보니까 저쪽까지 물을 길러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 대신에 저쪽 가서 물을 떠오면 우리가 그 물에 대한 노동값을 우리가 주겠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직장인인 거죠. 네가 여기에 고용돼서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주는 그런 패턴에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거리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돈 들어갈 일들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에너지, 힘, 활력이라는 건데 젊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높습니까? 나이 들어서 노동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높습니까? 무슨 뜻이냐? 나이 들면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는 떨어진다. 그래서 뭐 신이 주신 진짜 젊음의 힘은 뭐냐면 젊었을 때 노동에 비례한 돈을 그냥 가져가지만 말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노동을 쓰지 않아도 내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젊음을 썼더라면 4, 50대, 60대 돼서 그 분들은 완전히 실버타운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죽기 직전까지 돈 걱정, 시간 걱정 하다가 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전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을 길러서 왔다 갔다 할 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야 어차피 저 마을까지 저 우물에 있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저수지에서 저 마을까지 가는 송수관을 건설하자. 파이프라인을 깔자. 그러면 당장에 그 시간을 투자했을 땐 돈이 안 나오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저수지에서 마을까지 닿는 순간 이제 나는 노동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저 마을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저 물이 콸콸콸콸 우리 마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직장인은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정말 이 사업은 만드는 데까지는 다른 것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장님들이 자는 시간에도 여행하는 시간에도 뭔가 취미생활하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할 수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장인 자영업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런 시스템이죠. 내가 일한 만큼 물통 위에 물을 집어넣은 만큼 또 그 물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저 물통 안에서, 여행 가고 싶어도 저 물통 안에서, 한마디로 나의 선택의 폭이 저 물통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요. 내가 또 저만큼 일을 하고 저걸 쓰고 또다시 저만큼 일을 해서 물을 갖다 놓는 그게 아니라 하염없이 나오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에 대한 금융 시스템을 내가 일해서 물을 채워놓고 또 쓰는 그 패턴에서 이제는 공사가 들어가고 하여튼 물을 연결해서 정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들어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3대가, 4대가, 5대가 대대손손 부자가 될 수 있는 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들, 정말 가족, 친구, 친척, 동남아 뭐예요? 동네 남아 도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지마 그거 이상한 거야 라고 하지만 정말 지금 서점에서 네트워크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슈퍼 성공자들이 지금 네트워크는 시대적 조류다. 이거를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짭은 갖고 있지만 수많은 기업에서 당신들을 지켜줄 때 그 돈을 가지고 당신들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을 적극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 비전문가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장님들의 소중한 인생을 비전문가들한테 맡기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겠습니까? 뭐 이 차이인 거죠. 자, 아버님이 더 유명합니까? 트럼프가 더 유명합니까? 빌 게이츠가 부자예요? 아빠가 부자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자예요? 빌 게이츠가 부자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내 한 번밖에 없는데 소중한 인생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슈퍼리치, 슈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산업불면이 뜨는데 지금 준비하십시오. 내일 비가 오는데 우산 준비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앞으로 미래 경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당신들 준비하십시오. 우산 준비하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산 준비 안 하면 한 대 맞고 감기 먹고 그냥 주사 맞고 그냥 낫지만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이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주사 한 방으로 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힘들고요. 대대손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금융 쪽으로 촉이 있으려면요. 금융 지식이 갖고 있는 책들을 많이 보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뭐라고 했냐면 만약 내게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거래요. 이거는 구글이나 유튜브예요. 뭐 트럼프 네트워크, 뭐 빌 게이츠 네트워크 이런 거 치면요. 거기 관련된 기사 다 떠 있으니까요. 거기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이런 큰 어떤 토크쇼에서 트럼프가 초대가 됐어요. 부동산으로 너무 큰 돈을 벌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수많은 어떤 질문거리가 뭐였냐면 많은 질문 속에서 하나의 질문은 당신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어떤 사업 분면으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딱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야유를 보낸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사람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지금 객석에 앉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이 한마디로 수많은 청중을 조용히 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되게 좋은 인식을 갖게 됐다라는 멋진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동생이 이제 저랑 15살 차이 나다 보니까요. 얘 초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교과서, 도덕 교과서를 보게 됐어요. 자, 도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도덕 교과서의 현대사회 변화 추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 동생 수흥이 교과서에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걸 보고 제가 확신이 더 커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지만 사회적 변화 추세로 이거는 정상적인 정통 네트워크 반드시 뜰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몇 년 뒤 미래는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정말 멋진 대학교에서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개설되고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네트워크를 정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을 점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 정부에서도 지금 발벗고 정말 도와주고 있고 이런 인식들을 깨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광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것과 좋은 거를 구분할 수 있는 힘들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 거냐 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이 아모레퍼시픽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태평양.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전국적으로 1, 2등을 했고 국정에서 정말 잘 나가는 어머니였는데 어머님이 쌍둥이 2명을 유학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 쪽으로 하면 안 되고 직장으로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가지고 부동산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10년 동안 만든 그 소비자, 그 사업자 다 우리 어머니한테 넘어올까요? 아니면 태평양으로 넘어갈까요? 기업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10년 동안 내 밭에서 씨 뿌린 게 아니라 남의 밭에서 씨를 뿌렸구나. 그러면서 내 거, 네 거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뉴스킨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뉴스킨은 내가 지금 뉴스킨을 그만둬도 내가 부동산을 간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만든 내 소비자, 내가 만든 내 사업자, 내가 만든 내 서클그룹, 내가 만든 내 조직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걸로 인정해주고 내가 죽으면서도 내 자식한테 상속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열정이 많아요? 당연하죠. 내 거니까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질까요? 이제 당신께 아닌 걸 알았으니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내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열정이 떨어집니까? 아니, 내 여자한테 잘해줘야 돼? 네 여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 남자한테 잘해줘야 돼? 네 남자한테 잘해줘야 돼? 대체 우리가 내 거니까 삼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희 오빠 겁니다. 그거 내 게 아니에요. 삼성이 잠깐 주는 그 배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 거를 하시는 게 사장님들이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그냥 찍으세요. 뭐냐면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포브스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기업의 자산 매출 순위, 이익을 분석을 해서 1등부터 100위까지 그 다음에 이런 순위에 들어가는 팩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어떤 잡지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포브스에서 가장 신뢰하는 100대 기업에 뉴스킨을 포함시킨 이유는 진정성이 있고 동종업계 최고의 보상을 이행하고 있고 매 5일마다 100만 장자를 배출하는 기업이다. 아무래도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네트워크로 법적으로 이긴 회사죠. 정말 너무 좋지만 지금 역사가 60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뉴스킨은 30년 정도가 됐는데 60년 시간이 지난 안내에서 나온 100만 장자 숫자보다 뉴스킨 30년에서 나오는 100만 장자 숫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 둘 다 똑같은 좋은 회사지만 보상 자체가 뉴스킨이 훨씬 더 월등하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는 돈 벌려고 들어왔고 보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야, 내가 아메라는 회사도 좋지만 뉴스킨 회사도 좋지만 이왕이면 난 더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아름다운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요. 자, 100대 기업에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의미는 미국 내 전체 기업 중 5%도 안 되는 기업만 합격했고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뉴스킨이 선정됐다. 자, 2019년 또 퍼브스지에서 또 나옵니다. 뭐냐면 2019년 유타주에서 가장 최고의 직장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는 뉴스킨은 포브스가 처음 실시한 전미 각 주별 최고의 직장에서 다시금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그 기사입니다.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에서 뉴스킨이 역시나 또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많이 소비하는 상품, 서비스를 브랜드로 대상하여 소비자가 직접 투표해 1등을 선정했다. 더 웃긴 건 밑에 직접 판매 업체 중에서는 뉴스킨 코리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왕자의 자리를 지켰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뭐 안 될 이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으키는데, 이건 세계적인 제품을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포상을 가지고 사장님들이 배울 수만 있으면 세계적인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뭐냐면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도요, 만약에 내 와이프랑 이제 좀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는 뭐 밀당도 필요하고 뭐 좀 매력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뭐 밤 10시만 되면 연락을 안 받아. 11시, 12시 아예 전화를 안 받아. 야, 너 다음날 전화했더니 너 대체 10시에 왜 전화 안 받았냐 했더니 그거 묻지 말래. 그 못 만난대. 어떻게 결혼해요, 그걸? 똑같아요. 회사도 보면요. 어떤 매출이 일어났을 때 정말 신제품에 얼마 투자하고 있고, 정말 회사가 얼마에 가져가고 있고, 회사 부채가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부채 자체가 없어요.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부채가 없는 회사로 너무 유명해요. 그 다음에 어떤 화장품 가게는요, 화장품 브랜드는요, 5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회사 만들 수 있고 브랜드 만들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린 제품 하나당 울트라 에센스도 200억을 투자해요. 5천원 뭐 1억 갖고 투자하는 거 개발이도 안 되는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백화점에 들어간들 이거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 이 회사는 백화점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이 사업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유, 참. 내가 이 얘기해도 이게 너무 지금 기분이 좋네요. 이건 뭐냐면 이제 투명성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이 뒤에 또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뭐냐면 우리가 골든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또 가장 또 성장률이 높은 기업한테 이 골든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상 같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우리 뉴스키는 지난 5년간 5번이나 가가지고 패종식을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투명성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개발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가 개발하고 지가 쓰질 않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쓰질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쓴 제품 자기가 써버립니다. 원래 2009년에 있는 사람들이 1999년 저렇게 얼굴이 돼야 되는데 1999년 저 얼굴이 2009년 저렇게 왔더라면 이거 젊어진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사업적인 아이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백화점 1층에 가보면요. 왜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깔아놓은 거예요. 저기 비행기를 타가지고 잡지책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뭐 총이 나옵니까? 차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화장품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화장품 시장에 대한 팩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깔아놓는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뻐지고 젊어지는 것 중에서 젊어지는 거에 대한 수없이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봤냐고? 이 사람을 당연히 만나봐야죠. 사업을 하려면. 제가 성형하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성형하기 전에 만나서 그런지 둘이 되게 닮았습니다. 자, 요 분이 저희 개발자고요. 또 저희가 누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에 저렇게 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저 2003년에 있는 사람이 2007년이 만약에 됐다라면 이거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뻐지는데 그냥 맞추실 것인가? 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을 텐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적 결과를 낼 것인가?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도 제가 만나 뵙고 왔죠. 자, 저도 이런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런 가운데에 있는 거품에 대한 그런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자, 수많은 대기업에서는 1,000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수많은 어떤 거품들을 묻힙니다. 총판, 도매, 소매, 연예인, 광고비, 샘플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1,000원짜리 가지고 10,000원짜리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너무 화가 납니다. 야, 왜 원가는 1,000원인데 왜 우리 주머니에서 내는 돈은 10,000원이냐? 나는 조금 더 싸게 싸고 싶다. 이래서 우리가 뭐냐면 인터넷 판매, 뭐 홈쇼핑 이러면서 점점 직거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이 다음 방식은 나오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어떤 물류 시스템 뭐냐면
뉴스키는 3,000원을 통해서 만들고 우리는 유통에 대한 거품을 빼서 6,000원으로 만약에 판다면 대기업이 내놓은 제품보다 퀄리티는 훨씬 좋은데 가격 차이에서 우리가 더 싸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제품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이런 한 사람, 먼저 써본 사람들이 먼저 입소문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전달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전지현이랑 이런 잘생긴 연예인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지현이 SK2 광고하기 전에 여드름 피부였는데 SK2를 써가지고 그 피부를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주니까 광고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팩트는 뭐냐면 당신네들이 정말 다이어트가 되고 당신네들이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건강해진 그 진정성을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든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든 당신이 만든 그 소비자에 대한 어떤 권한을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뉴스킨 사람들이 밤낮 안 가리고 이런 회원망,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야 밤낮으로 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회사는 우리한테 다 해주는데 하나만 하지 않겠다. 마케팅이죠. 그럼 우리는 이 줌이나 이런 후원자들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사업적인 공부, 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 아니면 투잡하고 싶은 사람, 아니 백종원처럼, 아니 뭘 풀타임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요 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카페인 뭐 채웠잖아요. 카페인 가져갔잖아요. 두 번째 대리점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카페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으니까 샵을 차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돈을 가져가는 거고, 본사 나쁜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커피숍 해가지고 다 망하는 거. 차라리 백다방 나에 대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그냥 터무니없게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백다방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뉴스킨. 뉴스킨 쓰는 게 뭐가 나빠요? 너 빠졌잖아. 셀룰라이트 없어졌잖아. 너 피부 좋아졌잖아. 건강해졌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아니면 소비자 15명에서 20명을 모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묶을 수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는 이 소득이 뭐가 나쁩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차라리 백종원 같은 결과를 원한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맹점을 만들어서 내가 500개의 가맹점을 만들어서 월 1억을 꿈꾼다. 뭐 나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걸 레버러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과 팀인데요. 절대 개인은 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의사, 변호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만약에 쇼부를 친다면 그 사람들이 절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 팀이 500명이고 의사가 1명인데 걔는 똑똑한 것뿐이고 나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1시간에 몸값이 높은 것뿐이지 나의 1시간은 500명, 500시간과 맞먹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나를 이깁니까? 어떻게 채용만 1명이 나 같은 박상용 같은 사람 100명이나 채용만 1명이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채용만 맞아 죽어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돈을 많이 벌려면요 다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다구리는 뭐예요? 조직입니다. 내 조직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절대 개인의 그 1시간을 절대 다 박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다구리의 신이 되는 게 이 네트워크가 지금 가져다 주는 또 우리한테 팩트죠. 어떤 다구리가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끼와 거북이가요, 이솝우화를 보면요, 그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 토끼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엔 정말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착한 거북이가 우리 이번에 어떤 걸로 쇼부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에이즐라 부스트 저거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걸로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 누가 더 많이 유통하는지 내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토끼가 첫날 10개의 부스터를 팝니다.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거북이는요, 엉금 유통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박상용이라는 사람한테 1명을 오더라도 부스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부스트 그 뒤에 있는 사업성에서 이야기를 했고, 박상용이 이루고 싶은 인생, 꿈,
뭔가 목적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짭에 대한 어떤 도구보다 이 네트워크가 주는 이 짭에 대한 기회, 이 도구적 특색,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너의 인생을 바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터치를 해줌으로써 사업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스트도 필요했지만 아니면 부스트가 필요 없어도 이 사업에 대한 매력 때문에 뛰어들어서 저는 이 거북이와 한 팀이 돼버립니다. 그럼 거북이는 2명의 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개의 부스트를 유통시키게 된 거죠. 토끼는 다음날 또 10개를 유통해서 총 20개를 할 때 우리는 상룡이와 거북이는 같이 뛰기 때문에 이제 2명이 2명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4명의 팀과 4개의 부스트를 유통하게 된 거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이지만 이게 레버러징의 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째 토끼는 또 10개를 해서 30개를 할 때 우리는 이제 4명이 4명한테 해서 8개의 팀과 부스트. 그 다음에 또 토끼는 다음날 10개를 해서 총 40개가 될 때 우리는 8명 총 16명의 팀과 부스트. 또 다음날 토끼는 10개를 해서 50개 할 때 우리는 32개가 됨으로써 6일째 되는 날 완벽히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토끼가 너무 황당해서 너 이번에 대체 어떤 또 행동을 했길래 내가 널 또 이길 수가 없냐? 라고 했을 때 착한 거북이는 토끼야, 정말 제품 뒤에 있는 이 사업을 전달해. 라고 했지만 이 토끼는 그 말이 또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7일째 되는 날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냥 20개를 팔고 뻗어버립니다. 20개를 팔고 뻗어버립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64명이 전달해서 128개. 결국에는 노동으로 할 수 있는 토끼가 훨씬 더 커 보였지만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북이, 레버러징의 힘을 가지고 가는 거북이는 토끼는 또 절대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토끼 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오히려 그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프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7, 80대 돼가지고 병원에 다 돈을 탕진하고 다 병원에 갖다주는 저런 입장. 근데 진짜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들었던 정말 이 부자들은요. 정말 7, 80대가 돼도요. 2명은 야 우리 시드니에 가자. 와인 한 잔 먹자. 정말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 가자. 정말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가자. 이왕 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저쪽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28명 중에 2명이 이제 시드니에 가서 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126명이 126명, 252명. 결국에는 부자들은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확장되는 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슈퍼 부자가 나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몸이 활력이 있을 때는 돈이 들어오지만 내 몸이 활력이 없을 때는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장님들은 끝이 있는 구간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끝이 없는 구간에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지만 결국에는 비전 가지고 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팀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토끼가 갖고 있는 레버러징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사업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시간과 꿈을 사장님들이 쟁취해서 사장님들이 진짜 원하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사장님의 아름다운 소중한 인생을 사장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도구 중에서요, 도구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삼성이라는 도구, 주얼리라는 도구, 미용이라는 도구, 그러니까 뭐냐면요, 도구를 먼저 찾았기 때문에 꿈은 나중이에요. 그 도구가 나한테 주는 혜택만큼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가 먼저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가능한 도구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왜? 직장이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업적인 거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에 맞는 도구로서 뉴스킨이 진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말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워가지고
쟁취하고 성취하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뉴스킨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뉴스킨이 꿈도 아닙니다. 근데 뉴스킨은 뭐냐면요, 내 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에 정말 제가 신발이었던 제 도구를 비행기로 바꾸어 줬던 그런 도구적인 측면에서 위대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데가 있어요. 신발로 가는 게 빨라요? 자전거로 가는 게 빨라요? 차로 가는 게 빨라요? 비행기로 가는 게 빨라요. 근데 뉴스킨은 이렇게 비행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듣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저 아디다스 신발을 계속 신지 마시고 정말 이 도구가 비행기처럼 저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알아보시고, 두 번 알아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확신이 설 때까지 알아보시고, 만약에 섰다라면 정말 멋진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저희 쌍둥이도 만들어서 제작해야지만 돈이 버는 그런 주얼리 분면에서 지금은 정말 시스템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업 분면으로 넘어온 것처럼 사장님들도 노동소득에서 권리소득을 반드시 소득 분면을 반드시 부자소득으로 맞바꿀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튼 나는 장애인인데 살아보니까 나보다 더 장애인을 내가 만나봤다.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일생일대 살면서 어둠을 볼 시간이 없었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우리가 마음도 있고 열정이 있는데 오늘 사장님들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꿈도 한번 꿔보시고 비전 가지고 정말 사장님 밭에서 사장님 꿈을 심고 그걸 잘하는 거를 보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장님들이 되기를 또 희망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이 제가 보니까, 꿈을 보따리채, 선물 보따리를 갖다 토화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할 정도 걱정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장님 정말 딱 이거 같아요. 제발 좀 믿자. 좀 부자로 좀 살아다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사장님들 제발 좀 부자로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박상용, 김나은 사장님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결혼하신 지 한 5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5개월 되셨고, 그래서 저도 박상훈 사장님 어떤 반려자를 만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동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질문지를 좀 받았어요.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나은 사장님 너무 예쁘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사장님 저 이제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사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제가 좋질 않았어요. 뭐 지하 살고 월세 15만 원짜리 살고. 근데 이제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뜯어보니까 이만한 사업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고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도 언어가 맨정신에는 안 나오는데 술 먹을 때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신감이 세지는 거죠. 술 먹을 때.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막 들은 것들 막 사사분면이 있고 현금 사분면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술만 깨면 다시 제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그 내가 술 먹었을 때처럼 저런 열정, 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진짜 내가 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데 왜 맨정신에 되면 내가 고양이가 되고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인가. 저는 또 나는 또 기독교인인데 제가 기도 제목이 진짜 거진 1년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제발 술 먹었을 때처럼 열정이 맨정신에서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지속한 바, 또 그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계속 이 열정 속에 제가 들어온 바, 이제는 맨정신에서도 오늘 제가 강의한 것처럼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확신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고, 제 환경을 보지 않는 거, 비전만 보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술을 드신 것 같은 그런 열정을 내놓으시거든요. 그거 보니까 아마 그 집안일을 제대로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장님.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뉴스킨을 하고 계신 후배 사장님들께 선배로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한 11년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가 더 빠를까, 누가 더 빠른 결과와 성장을 할까, 이런 걸 저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책임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업에 대한 태도와 마인드가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책임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봤더니,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 원하는 어떤 삶, 그 다음에 파트너가 나오면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1년 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6개월 안에, 아니면 한 달, 3개월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빠르게 파트너가, 정말 열정적인 파트너, 꿈을 갖고 있는 파트너, 나와 같이 정말 이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만약에 찾을 수만 있으면, 사장님은 빠르게,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 막 파트너 없을 때는 의도적으로 책 봐야 되고, 의도적으로 시스템 참석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막 이래야 되는데, 파트너가 나오면 그 의도적인 게 자연스럽게 확 바뀌어요. 그래서 빠르게 사장님들이 열정적인, 정말 꿈이 있는 파트너들을 빨리 찾는 것이 이 사업의 그 성공하는 키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모가 돼봐야 압니다. 늦게 일어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6시 절대 죽어도 못 일어나시겠다는 분이 파트너가 생기니까 5시 30분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래서 제가 박상우 선생님 말씀하신 이 조언이 진짜 전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세 번째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스폰서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사장님은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신 약간 특별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이 비즈니스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힘든데 같은 러닝메이트 같이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증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참 힘든 부분들이, 정말 직장 다니면서도 힘든데 사업은 뭐 안 힘들겠습니까, 이게. 근데 자기가 저를 파트너로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어떤 생각 안 들게 자꾸 좋은 환경, 좋은 생각들을 저한테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같이 힘들게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니도 백만장자 서클로 올라가 있고, 저도 백만장자 서클로 올라가 있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10년 전과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다르다. 정말 내가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최근에 어떤 걸 들었냐면, 어머님이 어떤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사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했더니 자기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 같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과정도 되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행복을 안다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도 뉴스킨 다시 시작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 뭐라고 했냐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행복할 수만 있으면 과거에 제가 힘든 것보다 몇 배가 힘들어도 저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맞네.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다시 과거에 돌아갔을 때 이 행복감을 제가 진짜 기억한다면 몇 배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띄워주셨고, 가장 긍정적인 사고를 늘 저한테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저는 너무 멋진 부모님을 갖고 계신 사장님 너무 부럽고요. 저도 그런 멋진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 스폰서 입장에서는
아드님인 박상영 사장님께 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현재 사장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팀을 이끌고 계시는데, 팀에 가장 집중하는 거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열정, 그다음에 이제 뭐 재미, 그다음에 이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젊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열정을 표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실수와 실패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포장마차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쓰레기나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땅바닥에 휙 버렸는데 제가 뭐 하나도 마음에 껄끄러운 어떤 그런 기분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 밑에 쓰레기가 어차피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밑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릴 수가 없고 그 쓰레기를 제 주머니에 넣고 온 기억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문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있으면 영어권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밀레니엄 그룹으로서 참 열정도 있지만 좋은 문화가 있는 그런 그룹이 좀 되면 선진 국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 좀 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팀 만나면 인사를 90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진 팀을 갖고 계신 사장님이 너무너무 부럽고요. 리더분이 그러시니까 파트너 사장님께서 90도 인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5개월, 6개월 되셨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결혼하기 전과 후가 있는데 결혼한 후에 정말 좋은 세 가지? 많겠지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정감, 그다음 이제 소속감,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 총각 처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대상이 이성이잖아요. 그럼 이성에 대해서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이 남자 여자 이 남자 만나보고 밀당하고 감정 낭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이제 줄어든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런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미래를 함께 하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안정감, 제가 또 외로움이 되게 많은데 또 외로움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이제 평생 친구를 또 얻은 느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결혼하시고 나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게 살이 너무 찌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살의 부작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김나은 사장님께는 티알라인 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김나은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상용 사장님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오? 어울리지 않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첫인상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봤다고 했는데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사장님 혹시 박상용 사장님이 이상형이신가요? 사실 뭐 이상형은 아닌데 네? 박상현 사장도 제가 이상형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각자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또 만났었잖아요. 근데 각자 또 위치에서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잘 통하니까 이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가고 더 알아가고 싶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역시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박상 사장님께 김나원 사장님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김나은 사람 잘 모르세요. 박상현 사장님께서 반전 매력, 작은 거인 이렇게 티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꽉 잡혀 사는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자, 혹시 김나은 사장님께서 여자분들은 결혼하는 게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친구인 그 김일우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을 때 김일우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박상용 사장님에 대해 이제 막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그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뉴스킨 하기 전에 그 일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골프 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돈이 많으면 남자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엇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좀 착하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김일우 사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났던 그동안 이제 봐왔던 남자들 중에 정말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괜찮은 남자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고 그 이제 만나면서 또 뭐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초반에는 이제 박상현 사람 집을 갔는데 이 사람 집에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이 많은 집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남자 셋이 있는데 여자 뭐 한 10명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어머니랑 너무 대화도 잘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들을 보니까 내가 이런 가정에 시집을 가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장님 시집 너무 잘 가셨어요. 네, 사장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편 박상용에게 딱 이거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박상용 사장님이 이제 뭐 술버릇이나 이런 거 없는데 너무 잦은 이제 그런 회식이나 저희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술을 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잦은 음주가 이제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그거는 또 괜찮은 거 같아요. 이제 술을 많이 안 드시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또 미래를 저희가 또 2세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니까. 오늘 뵈니까 정말 너무 행복함이 진짜 깨가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너무 기분 좋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여기 사장님들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니까 저희도 기분 좋죠. 기분 좋고 워너비 부부가 되고 계셔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삶이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 들어올 밀레니얼 사업가들이나 저희 이제 새로운 뉴스킨을 오시는 분들께 모범이 돼주시는 두 부부가 되시길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 자 그리고 오늘 세미나 어떠셨어요? 자, 맞습니다. 너무 행복하셨죠? 저도 너무 마이크 행복한 풀어드릴게요. 세미나였어요.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음소거가 되네요. 이렇게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스트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루었던 뉴스킨의 기회를 3년 안에 이루겠다고 해서 기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하나님들께서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이번에 들어오시는 최고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 김치원 사장님께서 찍어주실 네, 거예요. 제가 찍겠습니다. 사진자. 네, 1페이지 하트. 찍습니다. 1페이지 찍기 하나, 둘, 셋. 네, 좀 더 기다리세요. 네, 4장 찍어야 됩니다.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